북한 언론 매체가 한 줄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 군대 민간 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난 피해가 나서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간부들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시각적인데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근데 북한은 1년 만에 지워요, 이걸. 평양 건설장에서 여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죠.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대표님 모시고 또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해에 뭐 피해 현장도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도 힘들었는데 이게 한반도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시간당 뭐 7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폭우주의 경보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 북한의 피해는 실제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8월 한 13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의주 그 압록강 부근에 상당한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뭐 범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정은이 뭐 보트 타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좀 상당히 이제 이슈화 됐고 또 그때는 이제 뭐 이재민들 막 평양까지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애들 막 챙겨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올해도 이제 압록강 범람 같은 그런 대규모는 아니지만 몇 개 지역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이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 그 개천 지역, 안주 지역 그리고 이제 뭐 구성, 태천 이쪽 지역에 지금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제가 이제 그 야후 날씨에 보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내렸던 구름대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폭우 구름대가 거기에 형성이 돼가지고 집중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의 그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주시 전체가 완전히 뭐 초토화됐고 몇 개 군이 완전 초토화됐고 엄청난 이제 인명 피해가 났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 언론 매체가 한 줄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수재민에 대한 그 김정은의 관심이 아예 없다 보니까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강도 평안북도 일대는 뭐 군수공장이라든지 또 이제 인민군 군대 기지 또 인민군 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에 뭐 군대 민간 할 것 없이 그냥 뭐 엄청난 피해가 나서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북한 정권이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뭐 뭔가에서 봤더니 아예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방치. 방치해가지고 그냥 그 해당 군에서 도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원한 기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망자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악하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집이 이제 무너지는 뭐 그런 이제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엄청난 피해가 났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기후 뭐 특히 뭐 전 지구적인 어떤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비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상당한 이제 피해가 되는데 북한 지역은 이제 그 특히 이제 홍수 피해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나무가 좀 꽤 많아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비는 산이 이제 다 이제 좀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물이 불어나는데 북한은 비가 내리는 즉시 그냥 물이 그냥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무 다 베어가지고 나무가 민둥상이잖아요, 진짜. 민둥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치산치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이 경계난 때문에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 좀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북한 정권은 아예 보도도 안 하고 뭐 이재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게 참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거의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 작년에 앞서 말씀하신 신의주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수천 명이 사망하고. 근데 그런 심각한 피해 이후에 수해를 막지 못한 관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다면 북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뭐 어떤 인간이 뭐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미국도 못 막죠 사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예방할 수는 있죠. 뭐 우리는 뭐 4대
폐강 같은 것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범람하는 게 거의 이제 없어졌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70년대까지 대동강 뭐 이런 하수공사를 좀 꽤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강 하류가 이제 토사가 쌓여가지고 자주 범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관리들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폭우 예보가 있는데 사전에 어떤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좀 태만하게 할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상류 지역에서 지금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오고 있는데 이걸 하류 지역에 제때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건 이제 노골적인 어떤 책임 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처벌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민심이 흉흉해지고 막 그 사람이 많이 죽다 보게 되면 이거를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간부들을 약간 희생양으로 삼아서 몇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는 이제 민심 동향을 잡기 위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뭔가 희생을 치러야지 그 민심이 좀 가라앉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누군가 대가를 또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많이 죽거나 뭐 피해가 나게 되면 국가가 제때 그거를 보상해주고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심이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바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간부의 책임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 간부 때문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98년도에 그 노동당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간희 씨를 평양시에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식량난 때문에 아사자가 막 거의 100만 명 이상 발생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죠.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김정일이 자기한테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서간희를 미국의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의 농업 정책을 아주 겸허하게 말아먹어서 이자 때문에 농사가 이제 망했다는 식으로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인가 그 박남기 노동당 그 재정기획부장 이 사람을 이제 소형시켰는데 그때 이제 화폐 개혁을 이제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 같이 했어요 그때. 근데 화폐 개혁을 이게 뭐 하도 이제 국가의 돈이 막 고갈되고 상인들한테 돈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상인들 돈을 뺏으려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다 몰수하다시피 했는데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이제 북한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분노가 막 엄청나게 끓어올랐는데 이거는 북한 정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여서 그때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박남기라는 사람을 이제 거의 나이가 80대 중반 되는 그 할아버지인데 이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총살시키고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보안성 그때 뭐 경찰 총수가 북한 그 이제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뭐 그런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이제 워낙 민심이 취약하고 거기도 이제 뭐 통제를 강화하고 뭐 억압을 한다고 하지만 민심을 굉장히 북한도 이제 세밀하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칫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이제 겸허한 술수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을 갖다 이렇게 간부들을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그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최근 평양 주요 상징 건물의 붕괴 우려, 아파트 균열 등 대규모 인프라 문제까지 겹치면서 평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김정은의 이 리더십 취약과 관리 부실이 이 주민 전체 삶과 이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 그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라든지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능력을 다 감안해서 이제 아파트를 설계하고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해야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수도 능력도 떨어져요 굉장히. 그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시각적인데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본 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유학파니까. 유럽에 가서 유럽을 쭉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약간 유럽 형식으로 이제 뭔가 만들고 싶은 또 뉴욕 같은 도시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뉴욕의 맨해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상상을 하고 있는데 평양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징물은 이제 몇 개 세웠지만 이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지었는데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들을 이제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과연 북한 그 건설 설계 그 능력이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그래서 아마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아마 좀 이렇게 기술자들 데려와가지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 뭐 한 3년, 4년
뭐 그렇게 5년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 짓는데. 근데 북한은 1년 만에 지어요, 이거를. 대부분 아파트 1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지어라고 딱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냥 그날까지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못 지으면 이제 간부들이 또 총살장으로 이제 사형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기한 맞추느라고 막 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간부들이 뇌물 받고 뭐 이런 돈 챙겨야 되니까 이제 우리를 말하면 순살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근 제대로 넣고 네. 또 세멘트 강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축에 맞게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이제 그런 순살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림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고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를 말하면 경찰청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이안전성에서 담당하고 지었던 초고층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입주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침에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 이제 남편들은 다 이제 직장에 나갔고 이제 집에 이제 아내자들하고 이제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한 6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인명 구조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대가 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파트를 분해하고 막 사람을 꺼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새벽에 거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그 하루 만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구조도 뭐가 없이 그냥 생전 치워버렸다. 그냥 그 다음날에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북한 정권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초고층 아파트들의 뭐 입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정전되면 서버려요. 서가지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사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말하면 뭐 초고층 아파트는 좀 비싸잖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고층일수록 비싸죠. 네. 네. 근데 북한은 올라갈수록 거의 헐값입니다.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수도가 안 나오고 수압도 약하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기만 이제 그냥 삐까번쩍하지 실제 그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의 이 상층부는 거의 비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비어 있고 이제 약간 중간 아래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곳곳에 지금 균열이 나고 있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몇 개 무너진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시시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평양의 아파트가 뭐 한 10년 내에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근데 뭐 통일되면 사실 평양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쓸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설업이 화랑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건설, 철강 이게 네네. 뭐 아마 북한이 무너지면 철강하고 건설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진수식 대참사도 생각이 나고 이게 아예 기한을 정해놓고 뭐 안전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뭐 화성지구 뭐 해가지고 5만 세대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000대씩 막 짓고 있는데 지금 그 7월부터 이제 지금 8월 막 엄청난 폭염에 지금 막 한반도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나 이제 특히 여군들을 막 내몰아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막 몰아놨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아예. 북한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한 날씨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도 이제 한참 더울 때는 3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먹지도 못하고 상당히 이제 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장시간 이제 그런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쓰러지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평양 건설장에서 여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그 건설 현장의 안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막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충성심 때문에 막 안 하겠다가 못하고 막 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죽는. 근데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환자가 생기면 바로 응급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처리하면 되는데 북한 병원이 그 응압 시설이 있는 병원이 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토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죠.